어머님, 아까 외국인 들어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셨어요? Excuse me도 모르시는 줄 알았잖아요. 하하. 갑자기 말 걸리면 누구나 놀라죠. 전 그냥 인사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도 좋죠. 뭐랄까 정 많고 옛날 느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좀 촌스러워 보이긴 해도요. 촌스럽게 보여도 괜찮아요. 다만 사람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말투는 그게 더 오래 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정의 여사가 상견례 자리에서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를 당하다가 품격 있는 한마디로 자리를 정리하고 모두를 놀라게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인생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 조용한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자그마한 카페. 김정혜 여사는 매일 아침 직접 내린 원두커피 향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텀블러를 챙겨 출근하는 단골 손님들, 창밖 벚나무 아래서 수다 떠는 동네 할머니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던 배달기사 아저씨까지. 이 작은 공간은 정혜 여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이자 남편과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기억의 가르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온 아들의 전화.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 이번에 상견례 하려고 해. 서울에서. 정혜 여사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무심코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민수. 어린 적엔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를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건만 서울로 대학을 간 이후론 전화 한 통 걸기도 바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다며 바쁘다는 말만 남기던 민수가 이제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혜 여사의 가슴은 뭉클하게 벅차오르면서도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자며 날짜와 주소를 보내왔고 정혜 여사는 그 문자를 수없이 열어보고 또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장롱을 열고 한참을 망설이다 꺼낸 연분홍빛 한복. 남편과 함께 돌잔치에서 입었던 그 옷을 꺼내 다림질하며 정혜 여사는 오래된 기억들과 마주했습니다. 강남이라니, 서울이라니. 익산에선 시장에 갈 때도 꼭 인사를 나누는 동네 사람들이 있지만 서울은 표정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혹여 무슨 말실수라도 할까, 손이 거칠다고 흘기 쳐다보진 않을까, 머릿속에 별별 걱정이 스쳐갔고 정혜 여사는 오랜만에 손톱까지 조심스레 정리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정혜 여사는 남편의 사진이 담긴 유골함 앞에 조용히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민수가 어른이 됐나 봐요. 나 잘 다녀올게요. 당신 목까지 잘 보고 올게요. 그리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한 올 한 올 흐트러짐 없게. 고름을 매만지던 손끝엔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온 서울은 사람도 길도 모두 낯설었고 강남에 도착해 한정식 집 앞에 서자 그 번쩍이는 간판과 높은 천장, 널찍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정혜 여사는 손가방을 꼭 쥐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맞나? 무엇 하나 허투루 꾸며놓지 않은 듯한 공간.
고급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이름을 묻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안내하는 동안에도 정의 여사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장한 자리.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은 방 안, 정갈하게 놓인 수저와 접시들, 벽엔 묵직한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끝엔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반듯한 정장 차림의 남편,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여인은 윤기 흐르는 단발머리, 깔끔한 자켓, 그리고 손엔 작은 명품 클러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인숙 씨. 서울 강남에서 오래 교직 생활을 했다는 그녀는 한눈에 봐도 서울 사람의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정혜 여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엔 설명하기 힘든 긴장과 낯설미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 씨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갈하게 넘긴 단발머리, 가지런히 정돈된 눈썹, 그리고 깔끔하게 바른 립스틱까지 마치 교과서처럼 정제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죽 클러치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마치 그 클러치조차도 그녀의 말투나 자세처럼 틀 하나 없이 유지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혜 여사가 조심스럽게 앞에 앉으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자 인숙 씨는 아주 얇게 웃으며 단호한 듯 말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영어. 그 한마디는 예의였을 수도 있고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이 가진 공기의 결은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정혜 여사의 눈이 아주 짧게 깜빡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사에 놀란 기색이 스쳤고 그 뒤로도 인숙 씨는 It's such a pleasure to meet you. We've heard a lot about you from 민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민수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등 몇 마디를 더 영어로 이어갔습니다. 정혜 여사는 익숙한 말씨로 과찬이십니다. 민수가 많이 부족한 아인데요. 라며 한국어로 응대했지만 인숙 씨는 그때마다 웃는 얼굴로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단 한마디의 한국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혜 여사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하게 거리감을 조정하려는 어떤 벽 같은 것. 그건 단지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들으실 수 있죠? 이 분위기를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에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혜 여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다시 웃었지만 그 웃음은 환영보단 차분한 방어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어쩌면 환영받는 어른이 아닌 검토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불편한 예감이 서늘하게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민수가 지금껏 겪어온 서울의 삶, 외국계 회사의 분위기, 여자친구와 그 가족의 문화는 익산에서 정성껏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정혜 여사의 삶과는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식탁 위엔 곱게 세팅된 앞접시와 수저들이 정돈돼 있었고
음식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지만 정의 여사는 그 향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화기애애한 자리여야 할 상견례라는 단어가 이날만큼은 마치 조용한 면접처럼 느껴졌고 말없이 흐르는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설과 거리감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았지만 정의 여사는 그 기류 속에서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자리는 음식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눈빛과 말투로 거리를 가늠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동안 테이블 위엔 형식적인 대화만 흘렀습니다. 날이 좀 덥네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시죠? 민수가 어릴 적엔 참 조용했어요. 같은 말들이 마치 대본처럼 오갔고 음식은 정갈했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정의 여사가 어색하지 않도록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면 박인숙 씨는 마주 웃기보단 고개만 끄덕이며 접시에 눈을 떨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이 몇 번 엇갈리다 테이블 위로 조용히 물잔이 들려졌습니다. 박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가 한 모금 머금은 후 잔을 제자리로 내려놓으며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영어 정도는 해야 대화가 되죠. 글로벌 시대니까요. 그리고는 잠깐 정의 여사 쪽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도 이제는 기본 소양이랄까요? 말투는 친절했고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마치 매끄럽게 칼날을 문지르듯 아주 미세한 위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도로 나온 것인지 겉으론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그 말이 닿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정의 여사는 입안에 머금고 있던 고사리 반찬을 천천히 삼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은 반쯤 들린 채 공중에서 잠시 머물렀고 이내 천천히 그릇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꼭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말할 순 없었지만 정의 여사는 단번에 그 속에 담긴 미묘한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가정의 기준, 언어를 삶의 수준이라 여기는 시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언의 선긋기. 그 모든 것이 인숙 씨의 웃는 눈꼬리 아래 조용히 숨겨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생긴 듯 했습니다. 순간 정의 여사의 마음 한켠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긴 세월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사람답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카페에서 배어든 커피 냄새처럼 담담한 웃음을 입가에 얹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그 안엔 억지스러운 방어도 과한 반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나는 당신처럼 말하지 않지만 나도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라는 조용하고 단단한 자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적이 묵직하게 자리를 누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형식적인 말들로 겨우 채워지던 대화도 끊기고 젓가락 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질 즈음. 한창 반찬을 덜던 종업원 너머로 식당 입구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박자,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리듬. 정의 여사가 고개를 돌려 시선을 옮기자 입구로 금발의 외국인 청년이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흰 셔츠에
크로스백을 맨 차림이었고 등에 맨 여행용 배낭에는 낡은 국기 배지가 붙어 있었으며 손엔 구겨진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가갔고 외국인은 고개를 조심스럽게 숙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장 정의 여사와 인숙 씨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 움직였고 분위기는 일순간 팽팽한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청년은 밝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Excuse m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가로수길? 실례합니다. 가로수길로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인숙 씨는 외국인의 질문을 듣고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익숙한 단어였음에도 정작 실전 앞에서 그녀의 입은 놀랍도록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당황을 감추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입가에 어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왼쪽 아니 오른쪽. 그녀는 손을 반쯤 들었다 내렸다 하며 머뭇거렸고 다시 말을 이어보려 했지만 혀끝에서 멈춘 단어들이 공중을 맴돌 뿐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평소에 당당하던 말투는 사라지고 영어는 기본 소양이라던 그녀의 말이 공허하게 되돌아와 자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눈동자는 허둥대는 시선을 따라 좌우로 흔들렸고 결국 당황한 그녀는 눈길을 옆자리 아들 민수에게 보냈습니다. 마치 도와줘 하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 하지만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조용히 물잔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는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는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목 안쪽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 듯했고 그 열은 귓불까지 번졌습니다. 애써 짜낸 영어 문장은 부정확하고 맥락 없는 단편들이었고 그조차도 임 나트 아이 민사리 아이 디오엔티 노엘이라며 서툴게 흩어졌습니다. 외국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전히 시선을 맞추려 했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모두의 마음속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건 안쓰러움도 민망함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자리에 흐르던 권위의 균열이 처음으로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정의 여사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움직임 하나 버릇없이 단정했고 한복 자락이 살며시 흔들릴 뿐 표정엔 그 어떤 긴장도 없었습니다. 두 손을 가볍게 가지런히 모은 채 그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외국인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Go straight for 2 blocks. Then turn right at the pharmacy. There's a sign on the corner. 2 블록 직진하신 다음 약국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모퉁이에 표지판이 있어요. 그 말은 발음 하나 흐트러짐 없이 억양 하나 과하지 않게 그러나 단단하게 공기 속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떤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시험을 위해 연습한 것도 아닌 세상을 직접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의 실정감과 체온이 배어있는 진짜 영어였습니다. 외국인은 놀란 듯 정의 여사를 바라보더니 이내 두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ma'am.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도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연신 생크유를 되풀이했습니다. 루마는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너진 권위가 만들어낸 정적이 아닌 뒤집힌 기류가 만들어낸 재정립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정의 여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짧은 몇 초 사이 이 자리를 지배하던 보이지 않는 위계가 단숨에 바뀌었다는 걸. 외국인이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닫이 문이 스윽 조용히 닫히는 그 순간 그 작은 마찰음마저도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묘한 진공 같은 정적. 마치 누군가 리모컨의 정지 버튼을 눌러버린 듯 모든 움직임이 멈춰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말문을 잃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이 단 한마디로 그 자리를 다시 정리해버렸습니다. 이전에 박인숙 씨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당황도 아닌 자존이 흔들린 후에 낯선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룸 안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김만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종업원이 문 바깥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발소리조차 유독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박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고 이내 두 손으로 감싸쥐듯 컵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서조차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금세 달아올랐고 붉어진 뺨이 귓불까지 번지며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렷한 발음으로 상황을 매끄럽게 넘겼을 그녀였지만 이번엔 말문을 여는 것조차 버거운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짧은 부름 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진 한마디.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줄은 전 정말 몰랐네요. 그 말은 사과도 감탄도 아닌 자존심이 흔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패배의 시인에 가까웠습니다. 인숙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는 불안정하게 떨렸고 그 안에는 당혹, 민망함, 그리고 약간의 수치심까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고 젖어가는 눈가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애써 컵 앞만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치 내가 조금 전에 놓친 무언가를 찬물 속에서라도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민수. 그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어머니 쪽으로 돌렸을 때 그 눈빛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 미안함, 놀라움,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 정의 여사는 그런 아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향긋한 녹차 한 모금을 천천히 입에 머금었고 그 동작은 모든 감정을 초월한 평온한 품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시하지도 비웃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 하나만으로도
상견례라는 자리에 흐르던 무게추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도 아니었고 외국계 기업도 아니었으며 영어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게는 긴 세월을 말없이 견뎌낸 사람의 품에 있었고, 진짜 어른은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정혜 여사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잔의 바닥에는 찻잎 몇 조각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고 그 위로 퍼지는 김이 천천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잔을 입술에 댄 뒤 찬물을 한 모금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켰습니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동작. 그 안엔 어떤 위선도 허세도 없었고 오직 세월이 다져낸 단단함과 차분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테이블 위에서 미세한 툭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묘하게 또렷하게 울려 퍼지며 조용히 자리한 모든 이들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정혜 여사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시선은 흐르지 않았고 정확히 박인숙 씨를 향해 단단히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약하지 않았고 부드러웠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업원도 민수도 심지어 인숙 씨조차 숨소리 하나 섣불리 내지 못하는 공기. 그 안에서 정혜 여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책으로 배운 건 많아도 그 말은 마치 속삭이듯 시작되었지만 묵직한 돌처럼 중심을 잡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잠시 물고 다시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천천히 사라져가는 김을 한참 바라보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어디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항변도 무언의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긴 세월을 살아오며 스스로 지켜온 어떤 태도에 대한 선언이었고 자신을 낮춘 사람에게조차 연민 대신 존엄으로 응답하는 아주 깊은 격의 언어였습니다. 그 순간 박인숙 씨의 눈빛은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앞서 잔을 움켜쥐고 있던 손은 어느새 힘이 빠져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잘못 보았는지 이제서야 선명히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 안을 응시한 채 자신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은 어쩌면 뒤늦은 사과이자 깨달음 그리고 진심을 배우기 시작한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여전히 비싼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날 가장 잊히지 않는 건 음식의 맛도 식사의 예절도 아니었습니다. 한복 차림의 여인이 조용히 건넨 한 문장, 그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존중, 말없이 버틴 시간들, 그리고 격의 무게였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고 길게 지금껏 자신이 알았던 어머니와 오늘 처음 본 어머니가 겹쳐지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뭉쳐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누구를 깎아내리지 않았구나. 그게 진짜 품이었구나. 정혜 여사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선도 바라보지 않았고 어떤 감정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찻잔을 천천히 돌려놓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이제 나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한 조용한 마침표. 그 한 줄 문장이 테이블을 정리했고 분위기를 바꿨고 무엇보다 사람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고 늦게나마 진심을 배우는 시간이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은 정의 여사의 조용하지만 단단했던 한마디 어떻게 느끼셨나요? 말보다 태도, 품격은 소리 없이 드러난다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진심과 인내로 삶을 지켜낸 감동적인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